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하게 웃어도 좋을 시장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와는 정말 다른 분위기, 정말 코스닥이 어제 1% 넘게 빠졌을 때 우울감이 굉장히 그냥 밀려옵니다. 오늘은 2% 넘게 오르는 코스닥, 그리고 1% 넘게 오르는 코스피 가운데 리포트 세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리포트부터 뚜껑 열어볼까요? 네, 그 중심에 있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뚜껑 열어볼 테고요. 네. 매분기 확인하는 성장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가로 5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어제도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주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여전히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3.2%, 3.9% 오른 48만 3,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어제 또 오늘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다운데요. 이 굴곡 없는 성장세를 보여서일까요?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모두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 추이 그래프를 통해서 부문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EV입니다. 이 EV 전지는 이제 파랑 색깔 부분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성장을 돋보일 수 있었는데요. 왼쪽이 매출, 오른쪽이 영업이익 추이 그래프입니다. EV부터 살펴보면 이 전기차량 전지는 유럽 고객사들의 수요 회복에 따른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이 매출액 3조 4천억 원, 전분기 대비 무려 28%의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가격 인상과 환율 효과의 개선세가 보일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이 원통형 전지도 성장세가 돋보였습니다. 이 테슬라의 견조한 수요로 역시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성을 봤고요. 물론 이번에 테슬라에서 3분기 인도량 수가 예상보다 밑돌면서 우려감도 맴돌았지만 이 말 그대로 생산이 아닌 인도 집계량 수였습니다. 8월부터 기존 대비 이 테슬라의 생산량이 30% 상향되면서 가동 본격화 소식까지 전하며 이 우려감을 덜어냈고요. 여기에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가장 점유율은 적지만 이 부분에서도 소형 파우치 모두 전분기 대비 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다 성장성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이 호실적을 견인해주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별 움직임을 쭉 확인해 봤는데 이에 따른 실적 3분기에 어떻게 좀 기대해도 됩니까? 네, 당연히 제가 성장을 한 10번은 넘게 말한 것 같은데요. 네, 흑자 전환 예상을 했습니다. 추이 그래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요. 3분기 실적은 매출액 6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4,169억 원으로 네, 그래프에서도 네, 우상향 성장이 보입니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 주요 EV 고객사의 출하량 확대, 원가 상승을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판가 인상이 이를 도왔습니다. 다시 포인트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긍정적인 환율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 호실적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북미 시장 강화, 또 수주 모멘텀까지 이어가면서 그 성장을 더해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25년 기준으로 북미 생산량은 전체 중 43% 수준으로 확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IRA법으로 세액공제 혜택의 안정적인 수익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때문에 이렇게 큰 수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포인트로 돌아온다면 여기에 또 어제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신사업 추진 소식으로 이 상승 탄력을 더한 건데요. 네, 매일경제 기사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내 독립기업 2곳을 출범했다라고 합니다. 이 배터리팩을 충전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미래 성장 신사업을 발굴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같은 호재성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상승 탄력을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포인트 쭉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더 볼 거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의 움직임을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최근에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사실 많이 안 좋았어요. 물론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LG
LG에너지 솔루션 이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었고요. 주가 차트를 좀 좁혀서 보도록 하죠. 주가의 움직임 상장 후로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을 투자하셨던 분들 이제 상장 후로의 움직임들 과연 이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기에서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요. 목표 주가는 일단 57만 원이기 때문에 상장 당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의 수익 여기에서 목마르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면 이에 따른 목표 주가 상향이 또 얼마나 나타나게 될지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LG에너지 솔루션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요즘 네옴시티빨로 건설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체크해 볼 테고요. 실적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뭘 뒤로 하고 어떤 게 앞으로 나올지 보고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로는 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실적이 안 좋은데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있다는 거겠죠. 일단 오늘장 주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주가 오늘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아쉽습니다. 0.16% 소폭 하락한 38,8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가 확인했었던 그 종목에 대한 거론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죠? 네, 이거는 잘못 나온 거죠? 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면요. 네. 일단 건설주. 실적.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에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책 수혜 폭이 좁았던 겁니다. 이로 인한 수익성 둔화로 3분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먼저 총 매출액, 주택 및 해외 부분의 고른 성장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영업이익은 현대 엔지니어링의 이익 기여 축소와 또 국내 수익성 둔화 등으로 전분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 순이익 부분도 우려를 하실 텐데 다행히 환율 상승에 따른 환 관련 이익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매출과 영업이익의 움직임. 저는 현대오토메이버와 뭐 관련인 줄 알았는데 어제 했었던 종목으로 맞습니다. 이야기한 거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예상인데 지금 실적 부분.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제목에서 실적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에서는 투자 포인트로 수주 모멘텀을 제시를 했습니다. 해외 수주 모멘텀에 집중하자라는 보고서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건설주의 기대감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네옴시티 모멘텀이겠죠. 일단 먼저 그래프와 함께 그 모멘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이 수주 추이입니다. 상반기를 본다면 주택 수주 성과에 힘입어서 연간 수주 목표인 3분기 말 기준으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오른쪽 이 분양 물량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이 주택 공급도 2만 1,000세대 분양을 넘기면서 다행히도 연간 3만 세대 분양 계획에 변경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죠. 포인트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 다시 채워지고 있다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네옴시티가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이 되면서 이에 따른 수주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한 여기서 입찰 예정인 카타르발 수주도 그 함께 모멘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네옴시티에 대한 수준 지금의 기대감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정말 이제 폭발적인 실적의 증가가 나타날 텐데 주가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네옴시티발로 함께 기대감의 주가가 좀 건설주 이때는 뭐 PTM 관련해서도 이런 플랜트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련된 움직임들이 보이긴 했는데 이내 기대감이 다 꺼지면서 주가는 이전 저점 수준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유입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의 변화를 확실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국내를 기대하기보다는 해외에서의 뭔가 좀 더 빠른 실적을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전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건설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오늘 의상과 어울리는 기업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거죠? 네, 바로 삼양식품 뚜껑 열어볼 테고요. 매운 거. 네, 맞습니다. 매운맛. 하지만 실적으로 말한다라는 보고서 내용과 함께 목표가로는 1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삼양식품의 주가는 뭐 좋죠. 현재 주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보합.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10만 7천
13만 원 기록 중인데요. 삼양식품은 어떤 매력이 지금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전쟁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밥상 물가 올라가면서 우리 소비자도 힘들었지만 이 식료품 기업들도 함께 몸살을 앓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비용 인플레이션에 개선세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 원재료에 대한 가격 추이 그래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겠죠. 이 소매 가격 추이인데요. 다행히 5월 고점 이후 하락하면서 3분기 이후 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은 파묘 가격 추이인데요. 이 파묘 역시 글로벌 시장 수급 완화로 안정 추세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아직 전쟁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소맥 수출을 재개하고 있고 글로벌 소매 재고량도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안정세 앞으로도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비용 구조 개선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시 포인트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기 전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에 이 식품업계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을 내놨습니다. 이 동사는 지난달 말에 과자값 인상 소식을 전했는데요. 네, 기사 사진 발췌한 거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이 기사 보면서 많이 슬퍼했습니다. 이 삼양식품 네, 과자가 무려 15% 인상을 했습니다. 사또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짱구도 있고요. 네. 뭐 별 뽀빠 이 추억의 과자죠. 이 1,500원으로 15% 상승을 했다라고 9월 말에 보도가 나왔는데 다음 사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매출의 주역일 수 있겠죠.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게다가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시리즈별로 불닭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다행히 아직 라면 가격은 올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포인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너구리나 신라면 등 이 주요 기업들은 이미 가격을 인상한 만큼 면 제품 가격 인상 시 이 라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최대 수혜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수혜 예상은 너무나 좋지만 소비자 입장으로서 라면 가격은 조금 천천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이 또 해외에서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불닭볶음면도 이게 달러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국내 매출보다 해외 쪽에 더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과연 가격 인상을 하게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음식료주 안에서도 삼양식품이 되게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매력에 그 해외 말씀해주신 포인트도 들어 있었는데요. 일단 이 삼양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성장 기대가 가장 큰 이유였고요. 신공장 증설이 이를 이끌었습니다. 이 5월 완공된 신공장 효과가 3분기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하고요. 신공장 가동률은 7월 기준으로 이미 80%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요 수출국가 내에서 유통망도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외 매출 성장률 그래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 계속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부분별로 지역별 매출을 체크해보면 이 중국과 매출도 당연히 견조하게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동 등의 신규 시장 개척도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신공장 증설로 이 모든 수출 물량까지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포인트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반영해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목받을 기업이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이 동사는 매크로 환경과 관계없이 실적 개선이 가능하고 또 해외 비중이 70%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도 좋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삼양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최근에 주가의 부침에서도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주가도 계속해서 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5만 원. 하루빨리 불닭볶음면에 상승과 함께 가격 상승과 함께 주가의 상승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오늘도 리포트 뚜껑 정수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